새벽 5시 반. 이상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다. 옆자리는 비어 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 여전히 손이 먼저 그쪽으로 간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조용하다. 아들 내외 방 앞을 지날 때 상호는 발소리를 죽인다. 습관이 되어버렸다. 방해되지 말아야지. 냉장고를 열자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비춘다. 어제 저녁 설거지를 하다 손에 밴 기름때가 아직 남아있다. 상호는 손톱 사이를 문질렀다가 그만둔다. 민우야, 일어나야지. 손자 방문을 두드린다. 7살 민우는 이불 속에서 꿈틀거린다. 할아버지, 좀만 더. 유치원 늦어. 어서. 민우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인다. 계란말이와 김, 우유. 은지가 요구한 메뉴다. 민우는 편식이 심해서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로봇 만들기 해. 그래, 우리 민우 잘하겠네. 할아버지도 같이 오면 안 돼? 상호는 답을 못한다. 지난달 학부모 참관 수업날 은지가 말했다. 아버님, 다른 엄마들 눈치가 보여서요. 그냥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7시 반. 은지가 나온다. 화장은 반쯤, 머리는 대충 묶었다. 아버님, 민우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그래야지. 그리고 오늘 저녁은 미역국으로 해주세요. 민재가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은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가방을 든다. 그럼 다녀올게요. 인사는 허공을 향한다. 현관문이 닫힌다. 민재가 나온다. 아버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럼. 요새 소파에서 주무시는 것 같던데. 방이 불편하세요? 아니다. 텔레비전보다 그냥 잠들었어. 거짓말이다. 방은 창고가 되어버렸다. 민우 장난감, 은지의 옷까지 안 쓰는 청소기. 상호의 짐은 구석 옷장 한 칸뿐이다. 소파에서 자는 게 차라리 편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방 좀 정리할게요. 괜찮다. 내일이나 잘해라. 민재의 얼굴에 안도가 스친다. 상호는 그걸 본다. 아들도 지쳐있다. 회사일, 아내와의 관계, 아버지 모시는 일. 모든 게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상호는 더 말을 아낀다.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슈퍼 앞에서 옛 직장 동료를 만난다. 상호 형,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그냥 뭐. 손주 보고 있지? 아, 그래? 좋겠다. 난 아직 애들이 결혼을 안 해서. 형은 복 받은 거야. 복? 그 단어가 가슴에 걸린다. 이게 복인가? 아침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저녁이면 설거지통을 붙잡고 서 있는 이 삶이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비어 있다. 상호는 거실 소파에 앉는다. 식탁 위에 은지가 써놓은 메모가 있다. 아버님, 분리수거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민우 이불 빨래 돌려주세요. 상호는 메모를 천천히 접는다. 그리고 식탁을 본다. 아내와 밥을 먹던 식탁. 민재가 어렸을 때 숙제를 하던 식탁.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식탁. 지금 이 식탁엔 메모만 남아있다. 상호는 일어나 분리수거 봉투를 든다. 손이 떨린다. 화가 나서가 아니다. 슬퍼서다. 나도. 한때는 가장이었는데 중얼거림은 빈 거실에 흩어진다. 상호는 이제 루틴에 익숙해졌다. 새벽 기상, 손자 돌보기, 청소, 장보기, 저녁 준비. 말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오늘도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다. 오전 10시. 집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 상호는 베란다로 나간다. 빨래를 널다 말고 문득 아래를 내려다본다. 15층.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떤다. 저들은 웃고 있다.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았지? 상호는 고개를 젓는다. 빨래를 마저 널고 안으로 들어온다. 거실 탁자 위에 은지의 휴대폰이 놓여 있다. 출근하면서 두고 간 모양이다. 회사에 전화해야 하나? 상호가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혜진 언니라는 이름이 뜬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받는다. 여보세요. 은지가 지금 휴대폰을. 아버님. 은지 언니 휴대폰 두고 갔나 보네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래요. 제가 전해드. 참, 아버님은 요즘 어떠세요? 아들네 집에서 잘 지내시는지. 정중한 목소리다. 상호는 잠시 말을 고른다. 뭐, 그럭저럭요. 그래도 손주 보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요즘 노후는 그게 최고래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 끊지 않은 모양이다. 은지야? 핸즈프리였다. 상호는 전화를 끊으려다 손이 멈춘다. 언니, 나 지금 회사야. 뭐? 은지의 목소리다. 사무실 어디선가 전화를 받았나 보다. 아니, 아까 아버님이 전화 받으셔서. 휴대폰 두고 왔네. 아버님 뭐라 그러시던? 그냥 잘 지낸다고. 근데 너 진짜 괜찮아? 시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거. 잠시 침묵. 은지가 한숨을 쉰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어. 상호의 손이 굳는다. 왜? 아버님이 뭐 잘못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 맨날 집에 계시잖아. 내가 퇴근하면 또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시고. 그게 고마운데 또 부담이야. 그래도 애 봐주시잖아. 그건 맞는데. 언니,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거실에서 주무시고 아침엔 또 일찍 일어나서 부산 떨고. 솔직히 말하면 은지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냥 얹혀 사는 것 같아. 뭐라도 하시긴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보태시는 것도 없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도 당신 용돈 쓰시고. 야,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그렇게까지.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언니, 나도 이제 좀 내 인생 살고 싶어. 결혼하고 애 낳고 시어머니 모시다 돌아가시고 이제 또 시아버지. 나 언제 쉬어? 전화기를 쥔 상호의 손이 떨린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민재한테 말은 못하겠고. 얘가 또 효자라서 아버지 편 들게 뻔하잖아.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에휴, 너도 고생이다. 아니, 진짜. 어제도 내가 설거지 안 했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해놓으셨더라고. 고맙긴 한데 그게 또 부담이야. 뭔가 빚진 기분? 알아, 그 미묘한 감정. 두 사람이 웃는다. 상호는 천천히 전화를 끊는다. 손이 떨린다. 아니, 온몸이 떨린다. 얹혀 사는 것 같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돈다. 상호는 소파에 주저앉는다. 가슴이 먹먹하다. 숨이 막힌다. 나는 짐이었구나. 거울을 본다. 68세 노인. 흰머리, 주름진 얼굴. 한때는 가장이었던 남자. 지금은 며느리에게 얹혀 사는 사람. 상호는 눈을 감는다.
아내 얼굴이 떠오른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없다. 오후 3시, 민우를 데리러 갈 시간이다. 상호는 일어난다. 거울 속 남자는 여전히 떨고 있지만 발은 움직인다. 현관문을 나서는 상호의 뒷모습이 작아 보인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불빛이 깜빡인다. 내려가는 화살표만 켜져 있다. 그날 저녁 상호는 식탁을 차렸다. 미역국, 제육볶음, 시금치 나물, 김치. 은지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다.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 전화 통화를 들은 후 상호는 결심했다. 더 조심하자. 더 눈치 보자. 그러면 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오후 6시 반. 은지가 들어온다. 다녀왔습니다. 응,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은지는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손을 씻으러 간다. 민재는 아직 안 들어왔다. 회식이라고 했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놨다. 엄마랑 먹자. 싫어. 나 치킨 먹을 거야. 민우가 태블릿을 들고 소리친다. 민우야, 밥 먹어야지. 치킨은 배달비도 비싸고. 할아버지 밥은 맛없어. 엄마, 치킨. 순간 상호의 손이 멈춘다. 은지가 나온다. 얼굴이 피곤하다. 아버님, 오늘은 그냥 민우 치킨 시켜도 될까요? 제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요리된 거 보기도 싫어요. 그래. 상호는 국자를 내려놓는다. 그럼 이건. 아, 내일 드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혼자 계실 때 데워 드시고. 은지는 핸드폰으로 치킨을 주문한다. 민우야, 치킨 올 때까지 좀만 참아. 야토. 상호는 식탁을 본다.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아무도 앉지 않는 식탁. 혼자 먹으라고. 가슴이 싸늘해진다. 치킨이 도착했다. 은지와 민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는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온다. 상호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본다. 저기에 내 자리는 없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린다. 민재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밥은 드셨고요? 아직. 아, 저희 치킨 먹는데 아버지도 같이 드실래요? 아니다. 괜찮아. 민재가 거실로 간다. 은지 옆에 앉는다. 오빠, 회식은? 금방 끝났어. 치킨 남았네? 나도 먹어야지. 가족은 웃으며 치킨을 먹는다. 상호는 부엌 불을 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간다. 아니, 창고가 된 그 방으로. 밤 11시. 상호는 잠이 오지 않는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본다. 거실 불이 꺼지고 민재와 은지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조용해진다. 상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목이 마르다.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식탁 위에 남은 치킨 뼈가 보인다. 나는 왜 저걸 못 먹었을까? 자괴감이 밀려온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 은지가 나온다. 아, 아버님. 안 주무세요? 응. 물 좀 마시려고. 그러세요? 은지가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신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 아버님. 응? 혹시 오늘 낮에 제 전화기 보셨어요? 상호의 심장이 철렁한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화 기록에 혜진 언니한테 전화 받으신 거 나와 있어요. 아, 그건 언니가 전화해서. 얼마나 들으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다. 미안하다.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표정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은지가 물컵을 싱크대에 놓는다. 소리가 크게 난다. 아버님,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아. 근데 저도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육아하고 저도 엄마한테 애 맡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지방에 계시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도와주시는 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은지가 상호를 똑바로 본다. 근데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계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 더 신경 쓰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민우 데려다 주시는 건 고마운데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과보호하신다고.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주신다고. 상호는 할 말을 잃는다. 그리고 집안일도요. 제가 하겠다는데 아버님이 먼저 다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애 낳은 기계예요? 은지야. 은지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커진다. 저 이름 있어요. 서은지. 근데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로만 보시잖아요. 민재 아내, 민우 엄마, 이상호 씨 며느리. 그게 다예요. 내가 언제? 매일이요. 매일. 며느리가 힘들겠다. 며느리 대신 내가 해야지. 아버님, 전 로봇 아니에요. 방문이 열린다. 민재가 나온다. 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랑 무슨 일이야? 오빠는 들어가 있어. 아니, 대체 무슨? 당신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요. 제발 좀 저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나도 숨 좀 쉬고 싶어요. 집에서마저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은지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쿵 소리가 거실에 울린다. 민재와 상호만 남았다.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상호는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은지가 피곤해서 그래요. 제가 말할게요. 아니다. 상호가 고개를 든다. 눈이 붉다. 민재야. 네, 아버지. 나 여기서 나가야겠다. 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난 너희한테 짐이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민우 방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 무서워. 모든 게 무너진다. 상호는 민재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방으로 간다. 문을 닫는다. 어둠 속에서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여행 가방을 꺼낸다.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진다. 상호의 뺨을 눈물이 타고 흐른다. 여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새벽 4시. 상호는 잠들지 못했다. 여행 가방은 이미 쌌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아내 사진 한 장. 그게 전부다. 68년 인생이 20인치 가방에 들어간다. 상호는 가방 손잡이를 만진다. 아내와 제주도 갔을 때 샀던 가방. 손잡이 가죽이 달아있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대답은 없다. 상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소파에는 민재가 앉아있다. 잠을 못 잔 모양이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둘은 어둠 속에서 마주 앉는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 은지가 미안하대요. 그래, 진심이에요.
아까 울면서 제 손 붙잡고 자기가 너무했다고. 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 은지 잘못 아니야. 그럼 왜 짐을 싸셨어요? 민재야. 상호가 아들을 본다. 너 요즘 행복하니? 네. 아빠 모시고 아내 챙기고 회사 다니고 행복하냐고. 민재는 답하지 못한다. 아버지, 내가 보니까 넌 지쳐 있어. 은지도 지쳐 있고, 민우는 할아버지보다 태블릿이 좋고, 상호가 웃는다. 쓴웃음이다. 이게 가족이 맞나 싶어. 아버지, 그래도. 민재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짐 덜어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뭔데? 아들아, 가족이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가족은 서로 기대는 거야. 근데 난 너희한테 기댈 수가 없어. 기대면 무너질 것 같아서. 상호가 일어난다. 나 며칠 좀 밖에 나가 있을게. 생각 좀 정리하고. 어디 가실 건데요? 모르겠다. 그냥. 걷다 보면 어디든 가겠지. 민재가 상호의 팔을 붙잡는다. 아버지, 제발.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제가 은지랑 얘기해 볼게요. 제가 뭐든 할게요. 민재야. 상호가 아들의 손을 잡는다. 넌 이미 충분히 했어. 효자야. 정말 잘했어. 그럼 왜 가시는 거예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아버지가 없으면 전 어떻게 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는 거야. 상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어렸을 때처럼. 너 이제 내 가족 지켜야 해. 은지랑 민우랑. 그게 내 의무야. 아버지도 제 가족인데. 아빠는 괜찮아. 아빠 나이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 상호가 가방을 든다. 민재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민우한테 전해줘.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고. 새벽 5시. 상호는 현관문을 연다. 복도 불빛이 눈부시다. 뒤를 돌아본다. 민재가 문 앞에 서 있다. 울고 있다. 아버지, 잘 살아라. 상호가 고개를 돌린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상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나는 누구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상호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간다. 가방 바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만 들린다. 정류장까지 걷는다. 첫 차가 오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한다. 벤치에 앉는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안에 든 돈을 센다. 23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통장에는 300만 원 정도 있다. 국민연금은 매달 50만 원. 아껴 쓰면 한 달은 괜찮겠지. 그 다음은? 상호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하늘이 밝아온다. 새벽 6시. 첫 버스가 온다. 780번. 상호는 버스에 오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냥 탄다. 버스가 출발한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진다. 15층 어딘가 아들이 창문을 보고 있을까? 상호는 눈을 감는다. 여보,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중얼거림은 버스 소음에 묻힌다. 버스는 새벽 도시를 달린다. 종점은 서부시의 버스터미널. 상호는 내린다. 터미널 대합실.
노숙자 몇 명이 벤치에서 자고 있다. 저게 나의 미래인가? 상호는 고개를 젓는다. 매점에서 컵라면을 하나 산다.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다. 이게 68년 만에 처음 먹는 혼자 밥이네. 라면이 목을 타고 넘어간다. 상호는 라면 국물을 다 마신다. 그리고 벤치에 앉는다. 사람들이 하나둘 터미널로 들어온다. 아침이 밝았다. 누군가는 고향으로 간다. 누군가는 여행을 간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다. 터미널 매표소 앞. 상호는 시간표를 본다. 강릉행, 속초행, 원주행.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춘다. 홍천행 마이너스 오전 8시 30분. 홍천. 상호가 태어나고 자란 곳.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갔던 그곳. 그때도 이렇게 혼자였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아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데리고 갈 수 없었다. 어머니, 그때 더 오래 있을걸. 표를 끊는다. 홍천 한 장이요. 13,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표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렸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산이 보인다. 첩첩산중. 상호의 눈이 촉촉해진다. 20년 만이구나. 홍천 터미널에 내린다. 20년 사이 더 많이 변했다. 옛날 시장 자리엔 대형마트가 들어섰고 개울과 정자나무는 아예 흔적도 없다. 상호는 가방을 끌고 걷는다. 집까지는 1시간쯤 걸리겠지. 걷다 보니 다리가 아프다. 68세 몸은 20년 전과 다르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쉰다. 이상호? 뒤에서 누군가 부른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 60대 후반, 구릿빛 피부, 거친 손. 박기철? 아이고, 진짜 너 맞네. 이상호. 야, 20년 만이지? 초등학교 동창. 20년 전 어머니 임종 때도 집까지 데려다 줬던 친구. 기철아. 그래, 오랜만이다. 와,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나고 간 게 마지막이었잖아. 맞아. 근데 왜 여기 왔어? 성묘하러? 상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기철이 상호의 여행 가방을 본다. 설마 돌아온 거야? 응. 기철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친다. 야, 무슨 일 있어? 이야기 길어. 그럼 우리 집 가자. 밥 먹고 천천히 얘기하자. 기철의 집은 산자락 아래 작은 한옥이었다. 여기 20년 전이랑 똑같네. 그럼 나 여기서 한 번도 안 나갔는걸? 들어와. 기철의 아내가 나온다. 20년 전에도 봤던 얼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한 인상이다. 어머, 상호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밥 차릴게요. 밥상이 차려진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20년 전 어머니 병수발 들 때 먹었던 그 맛. 상호는 숟가락을 든다.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난다. 왜 그래? 아니, 어머니 생각나서. 기철이 소주를 따른다. 그래,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년이네. 시간 참 빠르다. 저녁이 되었다. 기철과 상호는 마당에 앉아 소주를 마신다. 그래서 왜 돌아왔어? 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털어놓는다. 아들네 집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의 말, 그리고 새벽에 나온 일.
기철은 듣고만 있다가 소주잔을 채운다. 야, 이상호. 응.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뭐? 어머니 임종 때. 너 혼자 왔었어. 아내는 병원이고 아들은 공부한다고. 혼자 울면서 어머니 손잡고 있던 거 기억나? 상호는 고개를 숙인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 내가 그랬어. 상호야, 너 너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힘들면 기대. 근데 넌 안 기댔어. 그냥 혼자 다 삼키고 서울 올라갔지. 기철이 하늘을 본다. 20년이 지나서야 돌아왔구나. 이제야.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근데 이번엔 여기 남아라. 여기? 응. 내 집 아직 있어. 빈집이긴 한데 내가 가끔 청소하고 관리해뒀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서. 상호의 눈이 커진다. 너가 관리를? 그럼 20년 동안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돌아올 곳은 있어야지. 기철이 웃는다. 야, 상호야. 너 서울 가서 성공했어. 아들 대학 보내고 잘 키웠잖아. 이제 됐어. 너 할 일 다 했어. 그런가? 그럼 이제 내 인생 살아. 여기서 우리랑. 상호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고맙다. 뭐가 고마워. 친구잖아. 둘은 소주잔을 부딪힌다. 다음 날 기철은 상호를 옛집으로 데려간다. 문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난다. 하지만 집은 깨끗했다. 여기 진짜 청소해뒀구나.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왔어. 거실에는 20년 전 그대로의 가구들. 어머니가 앉으시던 안방, 상호가 어렸을 때 공부하던 작은 방. 상호는 안방으로 들어간다. 벽에 걸린 액자. 어머니와 젊은 상호의 사진. 어머니, 아들 돌아왔습니다. 상호는 무릎을 꿇고 운다. 20년 만에, 6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운다. 기철은 밖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일주일이 지났다. 상호는 기철의 도움으로 집을 정리했다. 방치된 곳을 고치고 새 장판을 깔고 창문을 닦는다. 여기 지붕 좀 고치고 벽지 새로 바르면 완벽하겠는데? 그래. 천천히 하자. 마당을 쓸고 텃밭을 일군다. 상호는 마당에 서서 산을 본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산. 어머니 손잡고 올랐던 그 산. 어머니, 이제 여기서 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따뜻하다. 한 달이 지났다. 상호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상호 씨, 20년 만에 돌아오셨다며요? 상호야, 우리 집 고추 좀 따가. 상호 형님, 막걸리 한잔 합시다. 상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다. 어느 날 기철과 텃밭을 가꾸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민재다.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 받는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세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지금 어디세요? 고향, 홍천, 할머니 집. 전화 너머로 민재가 놀라는 기척이 들린다. 할머니 집이요? 거기 20년 만에 가신 거예요? 응. 여기서 살 거야. 아버지, 거기 집이 아직 있어요? 응. 내 친구, 아니라 아빠 친구가 관리해뒀더라.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린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은지도 미안하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민재야. 네, 아버지.
난 여기가 좋다. 친구들도 있고 할머니 산소도 가까이 있고. 그래도 너희 가끔 놀러 와라. 민우 데리고 할아버지가 밤 구워줄게.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밥 말이야. 전화 너머로 민재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넌 잘했어. 이젠 내 가족 잘 챙겨라. 네. 민재야, 아빠 괜찮아. 행복해. 정말요? 정말. 20년 만에 집 돌아왔는데 친구도 기다려주고 있었어. 아빠 운 좋은 사람이야. 다음 주말에 올게요. 민우랑 은지도 데리고. 할머니 산소도 가야죠. 그래. 기다리게? 전화를 끊는다. 기철이 옆에서 웃는다. 아들한테 전화 왔어? 응. 다음 주 온대. 그래. 내가 밤도 볶아 놓을게. 조카 처음 보는 거잖아. 고맙다. 또 고맙다는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상호는 다시 밭을 간다. 흙 냄새가 난다. 손이 더러워진다. 하지만 마음은 깨끗하다. 주말, 민재의 차가 마을 입구에 선다. 상호는 마당에서 기다린다. 기철도 옆에 서 있다. 차 문이 열리고 민우가 뛰어내린다. 할아버지, 민우야. 상호는 무릎을 굽혀 손자를 안는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민재와 은지가 다가온다. 은지는 눈을 못 마주친다. 아버님, 어서 와. 들어가자.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상호가 은지의 어깨를 두드린다. 너도 힘들었잖아.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버님, 울지 마. 민우 보고 있어. 내 사람은 집으로 들어간다. 식탁에 앉는다. 상호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직접 만든 나물들. 와,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럼. 맛있지? 네. 엄청 맛있어요. 민우가 밥을 먹는다. 민재와 은지도 먹는다. 상호는 그들을 본다. 이제 알겠어.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거구나. 매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을 때 찾아오는 거구나.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나 여기서 행복해. 다행이에요. 민재가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편한 웃음이다. 식사 후 상호는 민우의 손을 잡는다. 민우야, 증조할머니한테 가볼까? 네. 내 사람은 산길을 오른다. 20년 전 상호가 걸었던 그 길. 민재가 어머니의 관을 따라 걸었던 그 길. 산중턱에 작은 묘지가 있다. 상호는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손자도 데려왔고 손자 며느리도 왔어요. 민재도 무릎을 꿇는다. 할머니, 손자 왔습니다. 민우가 묻는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못 봐서 슬퍼요. 그래. 할아버지도. 증조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어. 상호가 민우를 안는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처럼 너한테 좋은 할아버지 될게. 할아버지는 이미 좋은 할아버지예요. 민우가 웃는다.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은지가 조용히 다가와 상호 옆에 선다. 아버님. 응?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은지가 무릎을 꿇는다. 할머니, 며느리가 인사드립니다.
아버님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호가 은지를 일으킨다. 일어나. 어머니가 보시면 속상해 하셔. 하지만, 은지야, 너도 힘들었잖아. 나도 알아. 아버님, 은지가 운다. 민재가 두 사람을 안는다. 아버지, 은지,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 혼자 여기 계시면 안 되니까. 아니다. 나 혼자 아니야. 친구들 있어. 그래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상호가 웃는다. 그래. 가족이지. 내 사람은 산을 내려온다. 석양이 산을 물들인다. 저녁.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다. 키철네 가족도 함께다. 민우는 키철의 손자와 뛰어논다. 은지와 키철의 아내는 부엌에서 수다를 떤다. 민재와 키철은 소주를 마신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봐주셔서.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20년 동안 집 관리까지 해주시고. 그게 뭐 대수야.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어. 민재가 고개를 숙인다.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아니야. 넌 잘했어. 다들 살기 바빴잖아. 키철이 상호를 본다. 너희 아버지 좋은 분이야. 힘든 내색 안 하시는.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상호는 두 사람을 보며 웃는다. 그리고 하늘을 본다. 별이 총총하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이렇게 컸어. 바람이 분다. 따뜻하다. 민우가 달려온다. 할아버지, 저기 반딧불이 있어요. 그래, 우리 잡으러 가볼까? 네. 상호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걷는다.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날아간다. 민우가 손을 뻗는다. 할아버지 잡았어요. 조심히 봐. 그리고 놔줘야 해. 왜요? 반딧불이도 집으로 가야지. 가족이 기다려. 아, 그럼 안녕. 민우가 손을 펴자 반딧불이가 날아간다. 어둠 속으로 빛을 남기며 상호는 그 빛을 본다. 나도 이제 집으로 왔구나. 그날 밤 민재 가족은 키철네 집에서 잔다. 상호는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방에 누워 천장을 본다. 고요하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핸드폰이 울린다. 민재다. 아버지 주무세요? 아직.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다음 달에도 올게요. 그래. 기다리게. 아버지 행복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는다. 상호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따뜻하다. 상호의 봄은 이제 시작이다.